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현준 더 퍼블릭 자산운용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최근에 이제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 책을 내셨는데 네. 유퀴즈 네. 출연하시고 그 이후로 약간 좀 화제가 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그 좀 사람이랑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보면 책 제일 앞에 이제 수익률을 냈던 종목 위주로 네. 많이 좀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출판사가 시켰어요. 아 그래요? 과거 좀 투자했던 종목 중에 네. 가장 뭐 수익률이 좋았던 것과 낮았던 종목이 있다면 낮았던 것도 좀, 얘기해요. 아마 왜 실패했는지도 그런 이유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에머슨 퍼시픽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한 1, 2년 투자했는데 4, 5배 가까이 올랐었어요. 아, 네. 근데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투자였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가장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더존 비지온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지금 6년째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10배 넘게 올랐죠. 네. 아 지금도 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데 더존 비지온은 저희가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지금 네. 6년째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근데 그 두 주식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둘 다 사람들이 지금은 알아요, 뭘 하는지. 네. 에머슨 퍼시픽은 가평이나 부산 이런 데다가 아난티라는 리조트를 네. 운영하거든요. 유명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아난티 운영하는 회사 알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제가 투자할 때는 이 회사가 뭔가 건물을 건설하니까 부채도 많아 보이고 네. 건물은 건설하고 있는데 건설 중이니까 관광객들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용만 들어가니까 안 좋은 회사라고 치부돼 있었던 거고, 더존 비지온도 지금 뭔가 기업형 소프트웨어, 그다음 클라우드 ERP에 상당히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처음 투자할 당시에는 클라우드를 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얹어놓는 서버가 필요하거든요. 그 서버를 건설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소프트웨어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서버는 건설해야 되죠. 그러니까 비용만 많이 나오고 안 좋은 회사야, 이렇게 치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을 찾아서 돈을 벌려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곳에 네. 돈의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그다음에 투자 실패했던 것 중에 뭐 수두룩 빽빽인데 가장 최근에 많이 실패했던 거는 CJ CGV라는 주식을 코로나 이전에 하셨던 건가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니에요. 코로나 전에 팔았어요. 그거랑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 경쟁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뭐 OTT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중국, 터키 이런 데 진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CGV 하면 이제 영화관 브랜드 1위로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도전자적인 역할에서 머물고 있었고, 시장 성장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프로모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돈을 잘 못 벌기 시작했어요. 몇 년간.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투자구나 해서 포기했었죠. 근데 다행히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져서 저희는 손실을 좀 덜 볼 수 있었던 거라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알아보신 거예요? 그 안목은 어떻게? 근데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예요. 기업이 우리나라에 2,000개가 상장돼 있고 해외까지 하면 수만 개가 상장돼 있어요. 근데 기자님도 지금 질문에서 이제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요? 정답은 뭐예요? 지금 뭘 사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안타깝지만 없고, 그 2,000개를 돌 뒤집듯이 뒤집어 보는 거예요. 저희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루에도 대여섯 개 이상의 기업을 봅니다. 근데 그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여섯 개 보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한 200개 정도 뒤집으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 분석 기간을 두세 달 동안 또 쭉 분석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그 분석을 두세 달 한 것 중에 10중 8구는 안 사요. 그다음에 하나만 사게 되는 그런 건데,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나도 리조트 좀 가보고 싶은데 이거 너무 뻔한 호텔, 요새 예를 들면은 코로나 시국에 호캉스 많이 가잖아요. 네. 내가 내 돈 주고 가는데 주말에 가게 되면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1시간 기다려야 돼요. 좀 약간 가성비 좋다는 네. 호텔 가면 그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회원제 리조트라는 게 있더라. 근데 물론 저는 돈이 별로 없어서 회원제 리조트 회원권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 부자들은 여기에 몰리겠다. 그러면 이걸 분석해보자. 그럼 회원제 리조트는 뭐가 있지? 용평 리조트도 있고 아난티도 있고 뭐 가지가지 있더라. 그 중에 이 회사가 좋겠네 라고 투자를 하게 되는 일종의,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 시키는 방식인 거고, 어떤 산업을 이게 무조건 될 거야 거기에서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는 좋은 접근 방식이긴 하나,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산업에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쵸. 그러면 그게 실패했을 때 잃을 확률이 생기는 거죠. 저희는 성공했을 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좀 줄어들더라도 실패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더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최근에 교체한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그래도 네. 이제 향후 투자 계획 이런 거는 또 그렇죠. 저희가 많이 포트폴리오를 바뀌었을 것 많이 교체하는 중이에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교체를 할 건데, 이 얘기를 하려면 저희가 작년에 뭘 샀느냐를 얘기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한 중간에 코로나 피해주라고 일컫는, 요새는 컨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주식들을 많이 샀어요. 네. 일종의 크루즈, 아니면 스포츠, 연예, 엔터, 뭐 이런 것들, 사람이 꼭 모여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곳들을 네.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이 아이스하키 선수 중에 웨인 그레츠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퍽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퍽이 갈 곳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사람들이 모두 다 안 모일 거야, 평생 이렇게 살아야만 해 라고 할 때는 그거랑 반대된 걸 투자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회복될 것 같은 기미를 보이니까 사람들이 항공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여행주, 엔터, 테마파크,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가들 보세요. 이미 올랐죠. 작년 한 주간 동안 몇 배씩 올랐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저희가 작년에 돈을 벌었다는 얘기고, 저희는 이제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덜어내는 중이고, 근데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될 거냐에 있어서는 좀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다행인 것은 뭐냐면 숨어있는 코로나 피해 주식들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덜 오른 종목을 주가가 전혀 안 올랐는데 얘네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코로나 끝나면 뭐 크루즈든 항공이든 여행이든과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금 작은, 조금 숨어있는 업종의 그런 것들은 여전히 저희가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올해 내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덜어낼 거고, 그런 것들을 뭘로 채우느냐에 있어서는 저희는 여전히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향후 몇 년간.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요새 인플레 수혜주라고 합니다. 어떤 제품, 상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것, 그게 올랐을 때 오른 거 이상으로 기업의 가치가 개선될 수 있는 업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이미 많이 올랐지만 해운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해운은 이미 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죠. 근데 운임은 아주 변동성이 커요.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막 올랐다가 막 떨어졌다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나 비용은 똑같은데 운임 가격이 막 오르니까 돈을 많이 벌었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랐겠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운임이 막 올라 있어요. 집값이 막 올랐어요. 그럼 집을 사고 싶죠. 그렇죠. 건설사들은 집을 짓고 싶죠. 그러면 운임이 많이 올라 있으면 배를 만들고 싶을 겁니다. 선주들이. 그러면 배를 만들면 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배를 만드는 도크나 사람들의 인건비는 고정되어 있을 것인데, 그 선가가 또 오르게 되면 후행적으로 그런 주식들이 오르는 겁니다. 제가 조선주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류의 주식들이 아주 많고요. 제가 방금 이 질문의 시작에서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맞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좀 지금 국내 증시를 좀 대략적으로 좀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1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는 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뭐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맞췄다 이런 게 아니고, 인터뷰가 지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보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아니나 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코로나를 가장 빨리 극복한 곳은 중국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인 것 같고, 그러고 지금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미국, 유럽인데, 그들은 아까 퍽 얘기했듯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실은 성장할 여력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잖아요. 그 돈을 푼 게 어디로 왔을까? 분명히 돈은 벌고 싶잖아요, 그들도. 근데 자기네 나라 보니까, 미국, 유럽 보니까 너무 이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그럼 거기다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코로나를 극복한 데 어디지? 중국이었어요. 작년 상반기에.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중국 주식이 제일 좋았던 거고, 경제를 락다운하지 않았는데 경제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곳은 어딜까? 잘 방역도 하면서 그게 한국이었어요. 뉴질랜드, 호주, 대만 이런 곳은 방역은 아주 잘했는데 락다운을 했기 때문에 경제가 사실은 잘 돌아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작년 하반기에.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동학개미운동이 성공했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체질이 바뀌었다, 우리나라 이제 지배구조가 개선될 거야, 삼성전자, 현대차를 위시한 우리나라 주식 지수가 4천, 5천 갈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꼬리와 머리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돈들은 다시 제가 봤을 땐, 또는 제가 그 돈의 주인이라면 미국과 유럽에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중이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미국이나 유럽 주식을 사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2030 우리 젊은 세대 투자들이 좀 급증을 했잖아요. 네. 뭐 하면서 좀 젊은 부자, 뭐 이제 김현준의 네. 어떤 뭐 이런 이렇게 젊지 이미지가 않은데 있는데 이제 그렇게 카피를 하자고요. 같은 세대 이제 지금의 투자 방식 어떻게 보시는지,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좀 예전보단 나아졌어요. 네. 제가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을 하면 안 돼, 주식은 망하는 거야 하는 거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에 대해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네.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스닥처럼 몇 년 동안 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운 나쁘게 코스피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유지된다든지 하락하게 되면 그들이 2020년에 수익을 냈던 것이 내가 공부해서 낸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돈을 안 잃고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데, 진정한 공부를 하게 되면 네네. 좋은데 그게 안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아까 이제 책을 왜 냈냐라고 기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언뜻 말씀드렸는데, 지금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습득하는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제 상식을 아는 거죠. 외우는 거죠. 지금은 2차 전지야. 집중 투자해야 돼. 장기 투자 3년 이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게 쉬웠으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겠죠. 네. 그리고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 투자에는 정도는 있는데 정답은 없어요. 네, 그 정도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답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식이 위험한 게 아니고 내가 주식으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오셨으면 이제는 정말 스스로 주변을 돌아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거를 내가 숫자로 바꿔보고 그거를 주가랑 비교하는 그런 당연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돈 번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한번 지키고 다음 텀에서 내가 한번 더 번다라는 생각을 하시려면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시면 위험해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되게 커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주식도 그렇지만은 뭐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화폐에 대한 뭐 이제 열기도 막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시가총액이 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기존의 자본시장을 대체할 투자 대상인지, 뭐 지금 이러한 좀 신생 자산에 대한 평가 어떻게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제가 틀릴 가능성이 일단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님께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실 때 부동산도 있고 네.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예금도 있고 가지가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에 투자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습니다. 네. 왜 없을까요? 화폐 자체가 교환 네. 수단이기 때문에. 맞아요. 화폐는 교환 수단입니다. 네. 화폐가 화폐를 낳는 것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화폐를 가만히 놔뒀는데 그 50,000원짜리가 눈 딱 감고 딱 봤는데 51,000원이 돼 있으면 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현재 그게 가치의 교환 또는 저장 수단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합니다. 네.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저장이나 교환 수단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매우 강력한 그 레거시들과의 경쟁이 필요할 거예요. 뭐 이게 음모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권 정부에서 이 화폐를 관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뛰어넘을지 안 넘을지도 아직 모르는데 100번 양보해서 화폐 교환 수단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게 돈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어느 순간 환율로 정해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거기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투기적인 수단이 될 거예요. 지금도 물론 워낙 뭐 유로화, 달러화가 저평가돼 있어. 투자를 해보자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거기서 정말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에 대한 아주 정확한 예측이 있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게 아마도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하려고 했는데 나 돈이 없어. 근데 주식밖에 안 남았어. 근데 주식이 또 많이 올랐어. 내가 주식 한 해를 따라잡으려면 암호화폐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암호화폐를 좋아서 또는 가치의 교환 저장 수단으로 생각해서 또는 이게 투자 수단으로 생각해서가 아닐 거예요. 본인의 마음을 뒤처진다는 잘 생각해. 그거예요. 있겠네요. 벼락거지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뭐 쉽게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주식할 때 이제 삼성전자 많이 사잖아요. 네. 네,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거짓말 네. 이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개인 입장에서는 좀 뭐 좋은 기업 가치를 먼저 알아볼 때 네. 가장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도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유튜브라는 것도 재밌는 게 유튜브 방송을 볼 때 경제 방송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를 보면 광고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떤 광고를 많이 할까? 그럼 광고가 많이 나오는 기업은 잘 될까? 아니면 비용을 많이 쓰는 걸까? 이런 걸 보라는 얘기고 신문에서도 경제면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사회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하는 것들, 뭔가 이슈가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 투자자들 중에서 저같이 안 하시는 분이 더 많긴 한데 제가 지금 800억을 운용하고 있고 연에 20에서 30%씩 10여 년 이상 해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원하신다면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주변에서 찾아요. 자기가 잘 아는 분야, 내가 일을 했거나 취미를 가진 분야를 먼저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 또는 내가 좀 소극적인 편이라면 다른 사람 또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지금 뭐가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 있는지를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또 글로벌 경제는 상장 기업들이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장 기업이 아닌 회사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적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는 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이 될 겁니다. 어떤 이게 미적으로 본 거잖아요. 어떤 네, 주변에서 그렇죠. 투자. 그럼 이제 좀 메가 트렌드나 이런 것 읽어내는 네. 안목도 중요하다고 이제 네. 부자들의 그 마인드에서.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고 계세요? 메가 트렌드를 저희가 막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를 보고 투자하십시오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메가 트렌드가 뭐예요? 지금 메가 트렌드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는 메가 트렌드를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근데 저희도 몰라요. 근데 이건 알아요. 메가 트렌드가 우리가 막 상상해가지고 아는 건 저희는 메가 트렌드라고 안 하고 공상과학이라고 해요. 저희가 메가 트렌드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메가 트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업 시작한 지 7년, 8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기자분들이랑 인터뷰할 때 카메라가 있지 않았어요. 물론 방송이랑 인터뷰할 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신문사랑 인터뷰해도 유튜브가 카메라 다 따라옵니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을 저희는 메가 트렌드라고 해요. 그게 계속 이어질 것만 같은 것을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메가 트렌드 안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안전한 거죠.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크라운 제과의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에는 메가 트렌드가 아니에요.
근데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유튜브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미디어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외국 같은 경우는 코드 커팅이라고 해서 공중파 방송을 거의 안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중파 방송이 너무 싸기 때문에 여전히 보긴 하지만 시간 점유율은 OTT라고 하는 이 뉴미디어가 점유를 하고 있죠. 그거는 메가 트렌드잖아요. 그 안에서 뭘 플레이할 수 있을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OTT 또는 뉴미디어를 누구나 하고 싶어 해요. 그죠? 여기 지금 신문사도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가 힘을 얻을까요? 그 안에서 찾아보는 게 메가 트렌드식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돈을 벌겠죠. 그 다음에 이 장비를 운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돈을 벌겠죠. 또는 뭔가 유튜브 채널을 열어는 놔야 되는데 그냥 열어놓고 아무거나 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띄우려는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웹툰, 드라마, 영화, 예능 이런 것들에 대한 몸값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우리나라에 이제 종편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까지는 거의 공중파 4개 채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예능인, 가수, 탤런트가 출연할 수 있는 공간이 4개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종편이 열렸어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냥 무지개색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채널에 제발 좀 오세요. 제발 좀 오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탤런트, 가수, 예능인들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무명인 사람들도 출연하기 시작했고 유명인들은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시간이 또는 몸이 더 여러 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돈을 다 쓸어 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혹시 내가 유튜브가 아니었어 넷플릭스였네? 또는 장비보다는 이런 컨텐츠였어 라는 걸 좀 틀리더라도 그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복구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서 메가트렌드에 투자하자는 거고 저희가 보는 메가트렌드들은 이런 뉴미디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노령화, 그다음에 1인 가구, 그다음에 모바일화 이런 것들이 지금 5년, 10년 돼서 그게 무슨 메가트렌드야 되게 식상하네 라고 하지만 식상한 게 메가트렌드예요. 그걸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려고 하면 메가트렌드라기보다는 내가 예측하는 분야의 범위가 커지는 거고 예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틀릴 확률이 커지는 거죠. 저희는 틀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메가트렌드 어떻게 보면 투자 안정성을 위해서 네. 이제 알고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좀 서사가 있어요. 더퍼블 자산운용 이제 보통 같이 대학교의 네. 친구들과 네. 이제 만장일치제로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좀 반골 기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좀 이런 거는 좀 차별화되는 또 투자 방식이 있으실까요? 이제 이 공동 대표들 간에. 네. 그건 저희는 다른 이 여의도의 전문 투자자랑 종목도 아예 다르고요. 종목 수도 너무너무 적고요. 네, 10개 정도. 네, 10개밖에 안 해요. 다른 회사들은 최소 한 2, 30개에서 100개까지도 하는데 저희는 10개밖에 안 하는 것도 다른 점이고 그다음에 만장일치 하는 것도 저희 인생 선배님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아직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수익률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성과의 배분도 제가 대표라고 해서 다른 분들보다 전혀 많이 받지 않거든요. 그래요? 제가 수익을 못 내면 저는 그 사람들보다 못 받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제 주식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우리 회사의 건강한 이 동기부여의 한 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 제가 어려요. 38인데 저는 이 일이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돈을 벌어주기도 하지만 저는 이 방법밖에 할 줄 모르고 이걸 하는 때 가장 즐거워요. 주식을 찾을 때. 그래서 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같이 하고 만약에 제가 속칭 꼰대가 되어가면 내가 대표인데 내가 만들었는데 이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저는 그만할 거예요. 그만하고 다시 제2의 도전을 할 겁니다. 꼰대가 되는 건 어떻게 알죠? 근데?
오늘 물어보면 꼰대래요. 좋았는데.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꼰대는 됐는데 그거를 구조적으로 내가 꼰대라 해서 내가 너를 시킨다? 꼰대니까 나는 돈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갈게. 그런 이 구조를 만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제가 제 회사 돈으로 제가 제 차를 굴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만둘 겁니다. 이게 몇 년 되죠? 더 퍼블릭. 저 2013년에 제가 풀타임 조인했죠. 그러면 뭐 시간 너무 내주셔서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조언. 네.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기대 수익률을 낮추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이후에 반등 기준으로 되게 높은 상태인데 3%이고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신흥국들은 높을 때 한 8, 9% 정도 됩니다. 주식시장은 그 경제를 따라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평균이 8에서 9%라는 거고 미국 시장이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과거 10년간 10%밖에 안 올랐어요. 연평균 10%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시장이. 거기에 평균이 10%인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 평균 이상의 지식도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겠죠. 일반인이니까 그거보다 미치겠죠. 그러면 그거보다 낮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대략 만나보면 제가 10% 기대 수익률을 가지세요 라고 하면 한 달에요? 아마 그럴 겁니다. 1년에 2배도 되게 작으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왜냐면 작년에 지수가 2배 올랐고 아파트 값이 몇 년 동안 몇 배 올랐으니까. 근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를 찾아야 됩니다. 아마 귀에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그거를 실패한 다음에 겪으시면 너무 마음 쓰리잖아요. 지금 돈을 버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부자들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네. 일반 투자자 외에도 이제 이미 많이 버신 분들 많이 버신 분들이요? 많이 버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오세요. 네. 저희도 좀 벌어야죠. 네, 긴 시간 동안 좀 시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네. 또 다음에 또 시간이 내서 또 소통하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